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취할 때까지 마시고 또 마셔봐도 정신이 멀쩡할 뿐입니다. 사실 오늘 하늘나라로 떠난 전 여자친구 기일이라서 납골당에 갔다와 혼자 술 한잔했습니다. 전 올해 33살 유부남이고 막 돌된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소연이라고 해야 하나. 단지 작은 푸념이라도 하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전 여자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제가 먼저 고백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뽀얀 피부에 똘망한 눈, 나긋나긋한 말투까지 천상 여자였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기엔 그냥 평범하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정말 김태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뻤습니다. 성격은 바보 같았습니다.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순둥이였습니다. 많이 순진하고 착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쌍둥이였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처음 놀러갔을 때 여자친구가 2명이 서 있는 걸 보고 멘붕이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격도 똑같아서 진짜 복제인간 같았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도 절 이쁘게 봐주셔서입니다. 저에게 매일 사위 하면서 장난치시고 했습니다. 정말 딸만 있는 집안이라 그런가 아들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성격이 상당히 다혈질이었고 화나면 물불안 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었어요. 싸웠다기보다 일방적으로 제가 화내고 여자친구는 듣고 사과하고 울고 그랬던 것 같네요. 매일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명백히 잘못했음에도 여자친구는 언제나 사과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착했던 것 같네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화도 낼 줄 모르고 길 가다 구걸하는 사람 있으면 버스비 털어주고 자긴 걸어가고 제가 화내면 질질 울고 눈물 그렁그렁 맺혀서 절 쳐다보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금세 화가 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너무 감사해하고 저를 너무 좋아해줬던 여자입니다. 저 군대 간다니까 만날 때마다 질질 울었고 그러다 한 번은 콧물이 쭉 흐르는데 그 모습마저 귀여웠습니다. 각설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당시 저는 해외 파병을 가 있게 되었습니다. 파병 복귀 대충 한 달 남은 때였는데 그 당시 부대 내에 간이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당 시간 제한 걸려있는 공중전화 비슷한 전화기였고 그 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병 복귀하면 어디 놀러가자, 뭐 먹자, 결혼하자 등등 이런 이야기들요. 그때도 평소와 같이 통화 중인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치킨을 먹고 있지만 소고기를 먹는 기분이랄까? 진짜 오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유독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깜빡깜빡하고 평소와는 조금 다른 말투까지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계속 걱정이 돼서 요즘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물어봐도 아니라고 생글생글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녁 날짜가 다가올 때쯤 입대하기 전 제가 전역하는 날 여자친구가 부대 앞으로 마중 나오기로 약속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당황하며 얼버무리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 번쯤 의심을 해볼 만한데도 그냥 그 당시에는 기분만 나쁘고 말았었네요. 저로서는 너무 기대했던 터라 언쟁 아닌 언쟁을 벌였었고요. 여자친구는 그냥 자기 집으로 오랍니다. 전 속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괜한 기대를 했었네요. 그리고 저녁날 칼각 잡은 전투복과 중대원 이름이 써진 전역모를 멋이랍시고 차려입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름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날 전화 없이 찾아갔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모칠이 같았네요. 뻔히 저녁날인 걸 아는데 말이죠. 어깨 힘 빡 주고 초인종을 누르니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줍니다. 진짜 보자마자 너무 설레서 껴안으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잘 때 팔을 깔고 자면 저려서 남해처럼 느며지는 게 분명 제 여자친구이지만 여자친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껴안으려고 팔 벌린 상태로 한 5초 벙쪄있으니 여자친구 어머니가 나오십니다. 절 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안아주는데 갑자기 펑펑 우십니다. 아, 이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즈음 여자친구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대충 그 상황을 수습하고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가서 듣는데 진짜 기가 찼습니다. 듣는데 진짜 기습니다.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저병까지 마스터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꼭 수영장을 갔는데
여자친구는 수영을 못해서 같이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 전역할 때까지 자이형 마스터 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수영장을 다녔더랍니다. 어머니 말로는 자이형이랑 배영 정도는 곧잘 했다고 합니다. 여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친구가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가 늦게 끝나는데 그날은 수영 마치고 돌아오면 10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수영장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앞뒤 자르고 팩트만 말하자면 범죄 전과자한테 강제로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빌라 주차장에서 그랬다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저항을 하던 나머지 진정시킨다고 많이 때렸다네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패고 넘어져 있는데 얼굴을 수차례 밟았고 그러고 기절하니까 큰일을 당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밤이라도 빌라촌 주차장에서 젊은 여자 비명 소리가 나니 주민이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답니다. 119 왔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부검결과 폭행으로 인한 경추 골절이 사인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맞을 때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슬픈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하나? 난 분명 저녁 전날까지 통화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 어머님이 제가 이 사실을 알면 타령하거나 사고 칠 거라고 군생활 힘든데 더 힘들 거라고 쌍둥이 여동생 시켜서 여친 행세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도 슬픈 감정은 안 들고 뭐랄까 내가 딴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대로 한참을 앉아서 울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이 곧 49제니까 오라고 하십니다. 약속 잡고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뭘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 믿기지도 않았고 근데 눈물은 계속 흐르고 다 장난 같고 거짓말 같고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안 믿겨서 다시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이 절 안고 오열하시는데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울다 눈물이 안 나오는데도 입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한 느낌이 들었는데 깨보니 병원이었고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울다 기절했다고 하네요. 깨어나는 순간 난 꿈이었구나 라고 안도를 했는데 여자친구 어머님이 옆에서 우시는 것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한바탕 푸닥거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엄청 우셨는데 알고 보니 제 여자친구 때문에 우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반병신 마냥 울기만 하다 여자친구 49제 치르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가해자는 재범이라 형량이 엄청 길게 나왔답니다. 그때 나이가 40 후반이었는데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형사가 말했고 그때 형사 멱살 잡고 안 죽이고 뭐하냐고 행패도 부렸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제 여자친구는 그렇게 고통받다 죽었는데요. 그 새끼는 등 따시게 교도소에서 발 뻗고 자고 있다. 정말 이 새끼기 찾아가서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새 면접 신청해서 그 자리에서요. 그때부터 매일 술을 안 먹으면 잠도 안 오고 폐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살은 계속 빠지고 몸은 앙상해지고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셨는지 여자친구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 부모님이 찾아오시더니 우리 딸 그만 놔주라고 죽은 애는 죽은 애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빌다시피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네 모습 보면 좋아하겠냐고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후로 완벽히는 아니지만 잊으려고 노력 많이 했고 슬픈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밥 먹다 울고 똥 싸다 울고 자다 깨서 울고 했지만 노력했습니다. 위치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는 쌍둥이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별건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먼저 하늘로 간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그 여동생에게서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정말 여자친구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착하기 시작했는데 여자친구의 빈자리를 그 여동생으로 메꾸갖고 여자친구의 모습을 강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냥 연인 같았습니다. 저 스스로 그 여동생이 여자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미쳐서 여동생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 아프지만 사귀자고, 사랑하자고. 우리 아부 여동생은 불편해하며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반강제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친놈처럼 전 여자친구의 모습을 강요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걸 순순히 응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 아닌 사랑으로 만나다 문득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여동생에게도 미안하고 죽은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미친놈이 되어 있었네요. 그날도 귀플 아닌 커플처럼 데이트하고 술 한잔했습니다. 술도 들어갔겠다.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지은이 보내주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하다. 그 여동생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나랑 만나자 머리가 멍해졌고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유는 없답니다. 제가 좋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지은이의 모습을 강요하고 있고 널 지은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좋냐고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웠고 죽은 언니와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동정심에 받아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정이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이러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좋은 걸 어쩌냐고 하네요.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언니가 꿈에 나왔고 언니가 울면서 저를 잘 부탁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하네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는 죽어서도 착해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앞으로 나는 계속 지은이의 모습을 찾을 건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모습을 찾을 건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면서 삐질삐질 눈물을 흘리는데 면서 꼭 죽은 여자친구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부모님께도 알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적잖이 당황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꿈에 지은이가 나와서 동생이 나 대신 잘해줄 거라고 했답니다. 망치로 머리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전 귀신, 사후세계 이런 건 안 믿는데 참 묘하더라고요. 제 꿈에는 한 번도 안 나오더니 가족들에게는 인사를 하러 갔었나 보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긴 했는데 이틀 만에 허락하셨습니다. 하시긴 했는데 이틀 만에 허락하 이제는 지은이가 잊혀졌습니다. 아니니 가슴에 묻었다는 게 맞겠네요.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지은이의 모습을 강요하지 않고 아내 자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가끔 죽은 지은이의 기일은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합니다. 가끔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피식하긴 합니다. 죽은 지은이에게 못해주고 미안한 것들 다 지금의 아내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한 것들 다 지금의 아내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지은이는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요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이제 좀 속이 후련합니다. 이제 속이 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제 인생의 격한 드라마 같은 실제 사연이었고 그 당시 제 감정로 다 표현이 안도 안타깝긴 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